결혼생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누구보다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노력이 우리도 모르게 남편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수백 명의 아내분들을 밤낮으로 밀착 코칭해 드리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의 그 노력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소중한 노력을 번번이 배신하게 만드는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 이것에 대한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결혼 후에 관계를 망치는 첫 번째 착각은 연애와 결혼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에이 그건 당연히 알죠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은 없죠.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게 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저 남자가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무심한 남편과 과거에 다정했던 남편을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도 예전엔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지친 내 모습과 연애 시절에 빛나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서글퍼하고 힘들어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은 바로 연애와 결혼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막연한 착각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연애 때 우리와 남편 사이의 싸움은 어땠나요? 어찌 보면 귀여운 사랑 싸움이었을 겁니다. 연락 문제나 사소한 질투처럼 원인이 명확하고 그 중심엔 언제나 우리 둘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사과하고 깜짝 이벤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면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이런 화해의 과정은 또 다른 로맨스가 되기도 했겠죠. 하지만 결혼 후의 싸움은 어떨까요? 더 이상 이런 낭만은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생존이거든요. 생활비, 시댁 문제, 육아 방식처럼 결코 정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문제들로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바로 이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으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결혼 후에 이런 복잡한 생존의 문제를 연애 시절에 사랑 싸움처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때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애교를 부리거나 잠자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남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연애 때에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잘 먹혔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가치관이 완벽하게 충돌하는 문제는 결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몇 번 좌절을 겪고 나면 우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줘? 라고 말이죠.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애와 결혼은 비슷하다 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노력이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죠. 연애 시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써왔던 문제 해결 방식을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더욱 악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연애 시절에는 우리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중에 쪼개고 쪼개서 남편을 만날 시간을 내고 연애를 했을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 무의식에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것이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특히 아이가 생긴 이후에 우리의 시간은 여러 갈래로 쪼개질 거예요. 육아, 가사, 그리고 가족들 모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희생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빨리 인식하고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사람, 남편과 나의 전체적인 시간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협상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 시절의 관성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희생을 알아서 헤아려주고 남편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나에게 양보를 해주겠지, 혹은 언젠가는 그래도 내 남편이 내 노력을 알아봐 주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떨까요? 우리의 그런 기대를 알아봐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너무나 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기대는 곧 나만 희생하고 있다 라는 깊은 박탈감과 억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서 남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으로 이어지고 관계는 악화가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아예 남편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비극의 시작은 협상과 투쟁 대신 기대를 선택하고 기다림을 선택한 우리의 착각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수동적인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 라고 명확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그냥 알아줘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라기만 하는 어린아이에 가까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어른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연애 때의 모습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착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는 연애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넘어선 생활의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관계를 망치는 두 번째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혼 후에도 내가 연애 때처럼 여전히 관계의 갑이다, 이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많은 경우 여성인 우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었고 우리는 그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만남을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가던가요? 우리가 점점 주도권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과 그 다이아몬드를 간절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두 사람이 협상을 한다면 누가 더 여유롭고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이 예시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높게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애 시절과 결혼 후에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연애 시절에 남편이 그토록 높게 평가했던 우리의 가치, 즉 우리가 가졌던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빛나던 우리의 젊음과 아름다움이었을 겁니다. 또한 남편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라는 신비로움과 설렘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의 남편이 오직 우리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혼이라는 생활 공동체 안에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것은 설렘이나 아름다움이 아니죠. 경제적인 안정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을 지켜줄 것이라는 편안함과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새로운 결혼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나와 남편 중에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남편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바로 여기서 관계를 망치는 두 번째 착각이 비극적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결혼 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에게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똑같은 대우를 계속 기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은 이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그런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살아남고 집에 와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쉬고 싶다는 그런 휴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예전처럼 다이아몬드로 봐줘야 해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남편에게 더 이상 귀여운 투정만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상황 파악 못하는 아내의 무리한 요구, 이 정도로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변해버린 남편을 원망할수록 남편은 우리에게 지쳐가면서 관계의 주도권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빛나던 다이아몬드라는 지위를 되찾아야만 한다, 이런 헛된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극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편의 평가에 목매는 일을 멈추고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관계에 가장 놀라운 역설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남편을 쫓아갈수록 남편은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남편은 다시 우리를 궁금해하고 쫓아가기 시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일단 생존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이자 우리의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혹시 남편의 기분이 우리의 집에 날씨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남편의 표정이 맑으면 우리 세상도 화창하고 남편의 기분에 흐리면 예고 없이 우리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남편의 기분이 우리의 기분이 되고 남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처럼 느껴져서 그의 모든 감정과 불안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를 망치는 세 번째 착각, 바로 부부는 완벽한 하나야만 한다, 이런 위험한 환상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내분들이 이 환상에 더 쉽게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진화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이 어떻게 생존해 왔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의 미세한 표정과 울음소리만 보더라도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는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어야 됐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했을 거예요. 남편은 밖에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동안에 말이죠. 이런 능력이 여성과 그 자녀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우리 아내분들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여성에게 새겨진 숭고하고도 본능적인 것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 위대한 본능이 현대의 결혼이라는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돌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 위대한 본능을 우리가 성인인 남편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합니다. 남편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남편의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엄마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할이 왜곡된 관계가 심리학에서는 공의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의존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지쳐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아내 역할을 못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남편이 피곤하다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뱉으면 내가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남편의 감정을 모두 다 우리 책임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남편의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편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서라도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이 행동은 결국 남편을 무책임한 아이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건 우리 자신을 끝없이 희생만 하는 엄마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연히 관계 전체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파괴적인 독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희생하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찾는 것이 이기적이고 차가운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라는 단단한 중심이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여성만이 가진 관계 중심적인 그런 따뜻함과 포용력,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독립적인 동시에 따뜻하고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 말이죠. 이런 모습이 세 번째 착각에서 벗어난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가 결국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탓인가? 이렇게 들려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고도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무력한 그런 게임을 끝내버리고 내가 먼저 변화해서 판을 바꾸는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아픈 진실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이 아프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을 거니까요. 이 아픈 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 위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칼럼과 영상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갑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갑은 단순히 남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모든 문제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꼭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그냥 이대로 살면 나만 불행해지는 이유, 이 제목의 칼럼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